안녕하세요, 너구리입니다. 자, 오늘도 제품 리뷰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오즈모 액션 4고요. 액션캠입니다. 자, 이거는 오즈모 액션 3고요. 자, 이번에 이 제품도 DJI에서 협찬을 제품을 보내주셨고 출시가 되기 전에 한 2-3주 정도 일찍 제가 써봤습니다. 자, 첫 번째는 제품을 협찬받은 리뷰라는 거를 미리 공지를 드리고, 그리고 이 액션캠을 물론 많은 리뷰들이 있겠지만 저는 자전거를 타는 사람으로서 사용을 했을 때 이 액션캠이 어떤지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리뷰를 할 생각이니까 그거에 대한 것도 미리 양지하시고 영상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외형적으로 어떤 게 바뀌었는지 바로 알아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은 왼쪽에 있는 게 오즈모 액션 3고 오른쪽에 있는 게 오즈모 액션 이번에 새로 나온 4입니다. 지금 보시면 뭐 다른 영상들도 혹시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사실상 거의 동일합니다. 이런 아주 디테일한 차이 말고는 측면에서도 거의 동일하고 크기도 동일하고요. 그리고 여기 밑에 이 퀵 마운트도 동일하고 여기 그 전원하는 부분도 버튼도 그렇고 거의 동일하고 차이점을 거의 바뀐 게 뭔지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동일한데 딱 보시면 렌즈 사이즈가 커졌죠. 네, 렌즈 사이즈가 확 달라졌습니다. 기존의 3는 이렇게 작았는데 이번에 4는 커졌어요. 이게 사실상 이번에 오즈모 액션 3와 4의 차이에서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이 센서의 크기입니다. 자, 기존의 센서 대비해서 이번에는 1과 3분의 1인치짜리 센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빛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 렌즈가 조금 더 큰 거겠죠. 때문에 3와 4의 차이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이 렌즈 부분이 가장 큽니다. 자, 그래서 화질이 더 좋아졌습니다. 센서가 커졌으니까 당연히 화질이 더 좋아졌겠죠. 그리고 그 센서가 커진 덕분에 야간 화질도 조금 더 향상이 됐습니다. 물론 이 소프트웨어적으로 손떨방을 하는 이런 액션 카메라의 경우에 어쩔 수 없는 태생적인 한계로 야간 화질의 한계는 명확합니다. 하지만 기존의 액션 3나 기존 전작들 다른 여타의 액션캠들과 비교했을 때 야간 화질이 그래도 진짜 체감이 될 정도로, 솔직히 낮에 찍은 영상은 체감이 될 정도의 엄청나게 화질이 좋아졌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막 이 낮에 찍은 화질을 보면서 우와 진짜 확 좋아졌다 라는 것까지는 아닌데, 야간 라이딩 화질을 제가 보면서 이거 확실히 좋아졌다 라는 거를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즉 주간 화질은 똑같이 찍은 만약에 4K 영상을 양쪽에다가 틀어놓고 어떤 게 3고 어떤 게 4냐라고 물어본다면 현실적으로 맞추기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야간 화질 같은 경우에는 3와 4를 그냥 대충 봐도 어느 정도 티가 날 정도로 상당한 개선이 이루어졌고, 특히나 조도가 뽀대지 않는 어두운 상황에서 자전거를 타면 아주 밤에 그냥 깜깜한 도로를 달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조금 티가 날 정도로, 뭐 엄청나게 좋아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전작과 비교하면 티가 날 정도로 화질의 개선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사실상 이 개선사항,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 개선사항이 3에서 4로 넘어오면서 바뀐 가장 큰 부분입니다. 나머지 것들은 바뀐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엄청나게 큰 차이를 느끼게 해주는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자, 그래서 오늘의 영상의 주제는 제가 지금까지 오즈모 액션 3를 정말 아주 마음에 들고 진짜 좋아할 정도로 쓰고 있기 때문에 오늘 영상의 주제, 여러분들이 오즈모 액션 3를 이왕 액션캠을 살 거면 이거를 사야 되는 이유를 진심을 담아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액션캠을 다 써본 게 아니지만은 그래도 지금 메이저로 판매하고 있는 액션캠들을 그래도 몇 개는 써봤기 때문에 비교에 의해서 어떤 우위가 있고 장점이 있는지를 한번, 왜 이 액션캠을 사야 되는지에 대한 의미를 한번 썰을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짧지 않을 겁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큰 이유는 역시나 배터리 사용 시간입니다. 이 3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하나로 2시간 반을 찍을 수 있어요. FHD 기준으로. 자, 그리고 4는 2시간 정도를 찍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분명히 아마 재원이나 이런 걸 봤으면 얘도 2시간 반을 찍는다고 하는 것 같던데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여러 번을 테스트를 해봤는데 4 같은 경우에는 FHD로 찍어도 2시간 반 촬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DJI 그 마케팅 팀에도 연락을 해가지고 왜 3는 2시간 반이 되는데 4는 되지 않느냐까지 물어봤어요. 자, 어쨌든 정확한 결론을 받지는 못했지만 제 추측상으로 3에서 4로 바뀌면서 가장 큰 변화가 이 센서 사이즈가
꽤 커졌다라는 거죠. 렌즈가 커진 것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자, 거기서 센서가 커지면 당연히 배터리에서 그 센서를 돌리기 위해서 더 많은 전력을 요구를 할 겁니다. 때문에 배터리 사용 시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면 배터리도 지금 3와 4가 똑같은 배터리를 공유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배터리가 개선이 된 건 아니거든요. 때문에 배터리 사용 시간은 3와 4의 차이가 조금 납니다. 자, 하지만 3를 쓰던 4를 쓰던 배터리 하나에 2시간 정도는 FHD로 촬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큰 장점, 사용 시간이 굉장히 길다. 기존의 액션캠들, 이런 고화질의 손떨방을 갖추고 있는 액션캠들이 배터리 하나로 찍을 수 있는 시간들이 길어봐야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인 것을 생각을 해봤을 때 상당히 긴 사용 시간을 보여주고요. 액션 3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이 어드벤처 팩 콤보를 샀을 때 이 안에 다 넣을 수 있게 배터리 3개가 기본 구성인데 이것만 해도 7시간 반을 찍을 수 있다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라이딩을 가면 7시간 반 정도 타고 돌아오죠. 랜더러스처럼 이렇게 장거리를 타는 게 아닌 이상. 때문에 이 배터리 사용 시간만으로만 봐도 정말 이 오즈모 액션은 좋은 제품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자전거를 탈 때는 자전거 블랙박스 고스트 XL을 저도 주로 썼었고요. 그거를 블랙박스로 항상 쓰고 이거를 그냥 촬영용으로 따로 쓰는 형태로 촬영을 하면서 유튜브를 했었는데 이거를 사용하면서부터는 그냥 풀로 요거 하나로 블랙박스 겸 유튜브용으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요즘은 라이딩을 많이 가지는 않아서 유튜브를 막 엄청 많이 하진 않지만 어쨌든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는 아주 큰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이렇게 조그만한 5000mAh짜리 보조 배터리인데요. 5000짜리입니다. 1만짜리가 아니라 아주 작죠. 요거 하나만으로도 요걸 꼽아가지고 연결을 해서 배터리를 아예 꼽은 상태로 라이딩을 하면 7시간에서 8시간까지도 액션 3 같은 경우에는 촬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은 거죠. 요 작은 사이즈만으로도 그 정도 시간을 촬영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만약에 내가 블랙박스 겸 액션캠을 겸용해서 사용하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가장 현실적이고 좋은 선택이 오즈모 액션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화질의 개선을 진짜 원한다면 오즈모 액션 4를 사용하시면 되겠고 저처럼 사용 시간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다. 나는 FHD만 해도 충분하고 저 같은 사람이죠. 사용 시간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신다면 오즈모 액션 3를 지금 사셔도 아주 좋습니다. 물론 4도 좋지만 3도 충분히 좋아요. 자, 다음은 바로 가성비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영역인데 물론 오즈모 액션 4는 어드벤처 콤보 팩으로 했을 때 67만 원 정도에 지금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즈모 액션 3 같은 경우에는 61만 5천 원인가 62만 원 정도의 어드벤처 콤보 팩이 판매가 됐었어요. 자, 콤보 팩을 구매할 경우에 자, 이 카메라 본체 그리고 이 케이스가 뭐냐면 배터리 3개를 넣고 이 배터리 3개를 동시에 충전이 가능하면서 그리고 여기 안쪽에 보면 메모리를 수납할 수 있는 공간도 있어요. 마이크로 SD를 수납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이렇게 셀피 스틱도 하나 넣어줍니다. 상당히 길어지는 셀피 스틱. 그리고 요 마운트까지 요게 기본으로 2개인가를 또 주고요. 그리고 뭐 헬멧용 마운트도 주고 여기 지금 제가 영상에 띄워놓은 이 구성품들을 다 포함해서 오즈모 액션 3가 60만 원 초반대 그리고 이번에 4는 67만 원인가에 판매를 하고 있는데 경쟁사 제품과 비교를 해보시면 가격에 대한 이 가성비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고프로라고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땡프로와 비교를 하고 생각을 해본다면 한번 구매를 하실 때 비교를 해보세요. 어느 정도 가성비가 있는지. 얘는 이런 구성품들을 다 포함을 해도 고프로가 처음 출시됐을 때 단품 가격보다 이게 어드벤처 콤보가 더 쌌을 거예요. 그 정도로 가성비가 아주 좋습니다. 자, 다음은 성능과 안정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또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땡프로 뭐 8이나 9나 10이나 뭐 어쨌든 뭐든 쓰고 계시다면 겪어보셨을 겁니다. 바로 프리징 현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게 유튜브에 사실 잘 나오지 않아요. 사용하시는 분들이 잘 얘기는 하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써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 땡프로라는 걸 쓰다 보면 촬영하는 도중에 그냥 안 켜질 때가 있어요. 안 켜집니다. 네, 안 켜질 때가 있고요. 그리고 촬영을 했는데 영상이 이상하게 나올 때도 있어요. 그리고 분명 배터리가 남아 있는데 배터리 잔량이 없다고 할 때도 있고 겪어보셨죠? 아마 땡프로를 사용하신 분이라면 분명 겪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는 문제라는 겁니다. 자, 오즈모 액션은 제가 보장하건대 지금 제가
오즈모 액션 3는 지금 1년 넘게 쓰고 있죠. 네, 꽤 오랫동안 매일같이는 아니지만 사용 시간이 굉장히 길 겁니다. 아마도 여행을 다니거나 이러시는 분은 저보다 사용량이 적을 수밖에 없어요. 저는 자출을 할 때도 항상 쓰고 라이딩을 할 때도 항상 쓰고 계속 쓰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사용 시간이 진짜 긴 사람 중에 한 명인데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프리징 현상이나 오류라든지 이런 거를 경험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 기계에 대한 신뢰는 성능을 떠나서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무리 성능이 좋으면 뭐합니까? 자동차가 시속 300km로 달릴 수 있으면 뭐하나요? 시동이 안 걸리면 그만인데, 달리다가 시동이 꺼지면 끝인데. 자, 그런데 안정성에 있어서는 아주 좋다. 자, 그리고 그렇다면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 지인분 중에 한 분이 카메라를 구매하기 전에 액션캠을 사려고 하는데 땡프로와 오즈모 액션 사이에서 고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굳고 말렸습니다. 자, 그리고 그분께서 하나 얘기하셨던 게 뭐냐면 10비트 영상 촬영이 오즈모는 안 된다. 자, 이제 됩니다. 오즈모 액션 4만 되는 게 아니라 3도 됩니다. 3도 원래는 안 됐는데 업데이트를 통해서 10비트가 돼요. 10비트하고 이제 8비트하고 차이는 그냥 간단하게 그 색을 받아들일 때 그 이제 이 뭐라고 해야 되나, 영역 스펙트럼이 조금 더 넓다. 그래서 조금 더 뭐 후보정을 하거나 이런 데 있어서 또 뭐 밝은 햇빛이나 무지개 같은 걸 찍었을 때 조금 더 색조의 영역이 넓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처럼 그냥 자전거를 타면서 블랙박스 용도로 쓰고 그냥 간단하게 유튜브 정도로 쓰는 정도에서라면은 사실상 10비트 이딴 거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게 중요하신 분이라 할지라도 지금은 센서 크기도 커졌고 10비트 촬영도 지원을 하기 때문에 화질에서도 좋고요. 자, 그리고 당연히 4K 촬영 가능하고요. 그리고 FHD에서도 당연히 뭐 슬로우 촬영, 저는 쓰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저한테는 아무런 필요가 없는 존재이긴 하지만 그런 게 필요하신 분한테도 아주 큰 의미가 되고요. 무엇보다 손떨림 방지에서도 이거는 그냥, 그러니까 그 땡프로에서는 다른 이름으로 쓰죠. 하이퍼 스무스라고 하는데 얘는 락스테디라고 불러요. 락스테디도 기본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도 좀 한 단계 높은 게 있고, 또 이제 호르젠탈 맞나요? 가로로 이렇게 수평을 유지해주는 기능도 있는데, 이것마저도 아주 뭐 그 제품들, 다른 제품들과 동일을 하게 아주 잘 작동을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는 여러분께 미리 말씀드려야 되는 거는, 저는 그냥 기본 락스테디만 씁니다. 기본 락스테디만. 제가 지금 샘플 영상을 틀어놓고 있겠지만 이 기본 락스테디 외로 조금 더 좋은 손떨림 방지를 사용하게 되면, 이거는 하드웨어적으로 렌즈로 손떨림 보정을 하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로 손떨림 방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주변부를 크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만큼 찍었는데 크롭을 해서 흔들린 부분을 잘라내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화각이 좁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무조건 락스테디만 쓰고요. 물론 필요하신 분들은 뭐 호리젠탈 스테디 이런 것도 쓰시겠지만 화질도 조금 약간 저하가 되고 화각도 좁아지는 이런, 뭐 어떻게 보면 부작용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생기는 이런 단점들이 조금 생깁니다. 이거는 직접 사보셔서 테스트를 해보셔도 되고, 제가 지금 영상 샘플을 보여드릴 텐데 이런 정도의 차이가 있다 라는 거를 미리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액션 3와 액션 4의 차이에서는 화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액션 3 같은 경우에는 화각이 더 넓어요. 최대 화각으로 했을 때 저는 이게 왜 다르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지금 샘플 영상을 또 켜놨지만 똑같은 초광각으로 사용을 했을 때 화각 차이가 생깁니다. 이게 아무래도 센서가 커졌기 때문에 초광각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세팅이 조금 다른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지금 또 보셨겠지만 지금 두 개를 똑같이 켰는데 웃긴 게 뭐냐면 액션 3가 먼저 켜졌어요. 부팅 속도가 액션 3가 조금 더 빠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문제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뭐 물론 어떤 뭐 개선 사항이나 뭐 이런 게 있는 건지 어떤 건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확실히 이걸 방금 테스트만 해봐도 알 수 있는 게 부팅 속도가 액션 3가 더 빨라요. 이게 아마 하드웨어가 다른 건 아닐 겁니다. 자, 근데 제가 지금 이 두 손으로 이렇게 딱 보고 있는데도 화각이 액션 3가 더 넓어요. 네, 확실히 더 넓습니다. 자, 그래서 고화질을 원하시는 분들, 내가 만약에 여행을 가거나 자전거를 타거나 어떤 이런 상황에서 내가 조금 더 좋은 화질을 원한다 라고 하신다면 액션 4를 사시고요. 나는 뭐 배터리 사용 시간이나 그리고 조금 더 넓은 광각을 원하신다 라고 하신다면 액션 3를 사시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또 거기다가 액션 3가 가격도 더 싸요.
액션 4를 리뷰하는 영상인데 어떻게 보면 액션 3도 아직 좋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참 웃기긴 하네요. 자, 어쨌든 그래서 영상을 촬영하는 데 있어서 화질이나 이런 부분들은 너무나 좋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장점은 사용 편리성입니다. 자, 요거 다른 거 다 떠나서 자, 이 자석으로 붙는 이 마운트, 요 마운트, 이 마운트가 정말 편합니다. 자, 기존의 방식들과 다르게 얘는 이렇게 딱 끼우면 그냥 설치가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이렇게 빼면 쏙 빠집니다. 자, 그리고 이 끼운 상태에서 얼마나 튼튼하냐 수준이 아니라 저는 자전거를 탈 때 얘를 자전거 그 속도계 마운트, 듀얼 마운트 밑에다가 이렇게 장착을 하고 탑니다. 자, 그러면은 당연히 뭘 밟을 때도 있고 과속 방지턱을 밟고 넘어갈 때도 있고 도로에 뭐 턱을 밟을 때도 있고 엄청나게 당연히 많은 진동이 전해지죠. 로드바이크를 타다 보면 뭐 타이어도 작고 충격이 크잖아요. 단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떨어질 리도 없고요. 떨어진 적도 없습니다. 그만큼 아주 튼튼하게 붙어 있는 데다가 거기다가 빼고 끼는 게 이렇게 편하다. 자, 이 장점은 여기에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오줌 액션 3를 리뷰할 때 똑같은 얘기를 했지만은 여기에 지금 마운트가 있고 여기다가 액션캠을 이렇게 꼽아요. 근데 여기에서 바로 체스트 마운트에서 얘를 이렇게 빼도 되지만 아무래도 이건 한 손으로 빼기는 힘든데 얘는 이렇게 눌러서 자, 여기를 이쪽을 이렇게 눌러서 돌리기만 하면 쏙 빠집니다. 자, 그리고 다시 끼워서 제끼면 꼽히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정말 사용성에 있어서도 너무나 편리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땡프로 기억나시죠? 네, 그거는 케이스가 옛날엔 있어야 결합이 됐는데 얘는 이제는 그런 방식을 떠나서 아예 하드웨어 자체에 이렇게 퀵 마운트가 달려 있습니다. 지금도 아마 땡프로에는 이렇게 돌리는 방식으로 알고 있어요. 굉장히 귀찮고 시간도 오래 걸리죠. 하지만 얘는 이렇게 설치하고 해체하는 이런 방식마저도 아주 편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 자전거 지금 팩터 그리고 포커스, 프로펠 세 대에 다 이 퀵 마운트를 그 듀얼 속도계 밑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해놨고 거기다가 꼽아서 그냥 라이딩을 할 때 블랙박스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런 보조 배터리 하나만 딱 연결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면 7시간 정도 녹화가 되기 때문에 블랙박스 용도로도 아주 충분하다. 거기다가 블랙박스 용도로 평소에 쓰다가 가족이 뭐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뭐 어디 내가 뭐 어디 놀러를 갈 때 그런 용도에서 액션캠으로 사용할 수 있고 그런 장점이 아주 충분하다라는 거죠. 거기다 또 한 가지는 카메라 수음 능력도 은근 괜찮습니다. 그냥 써도 될 정도로 물론 바람 소리 감쇄가 아주 훌륭한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충분히 사용할 정도는 괜찮다. 거기다가 방수는 뭐 말로 할 필요가 없죠. 방수 성능은 수심 18m까지인가? 로우대까지도 되는 걸로 알고 있긴 한데 사실상 저한테는 필요 없습니다. 저는 그냥 비 올 때 방수만 잘 되면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 정도만 해도 아주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 퀵 마운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제가 제 옆에 가져오진 않았지만 이미지를 띄워드릴 테지만 여기 세로로 이 케이스를 씌우면 이 카메라를 보호도 해주고 그리고 세로로 끼웠을 때 이렇게 퀵슈를 이렇게 퀵 마운트를 세로로 꼽을 수 있는 방식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가로로 쓰든 세로로 쓰든 어쨌든 이 사용성에서 아주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오즈모 액션 4 리뷰를 한다고 오늘 영상을 올렸는데 사실상 오즈모 액션 3와 4를 동시에 소개하는 영상이 되어버렸어요. 제 결론은 이겁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물론 저는 오즈모 액션 3와 4를 협찬을 받아서 지금까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공짜로 받은 거죠. 때문에 이 영상은 어느 정도 충분히 당연히 광고성 영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유튜브를 하는 데 있어서 진짜 물론 지금 다음 세대의 땡프로가 얼마나 잘 나올지 프리징 현상을 얼마나 개선을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현상이 고쳐지지 않는다면 제 진심을 다해서 무조건 여러분들이 만약에 고화질의 손떨방을 갖추고 있는 액션캠을 블랙박스 용도와 같이 쓰려고 뭔가를 액션캠을 구매를 하신다면 무조건 오즈모 액션 3를 사시라고 S3 고랑 액션 4 둘 중에 하나를 사시라고 추천을 드립니다.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자전거를 타면서 많은 제품들 중에서 그나마 확실히 주변 사람들한테 비교군을 갖추고 있을 때 추천할 수 있는 제품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합니다. 또 한 가지는 AS 문제 때문이라도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DJI 제품을 여러 개 쓰고 있어요. 오즈모 포켓도 쓰고 있고, 오즈모 액션은 2는 제 돈을 주고 샀고, 지금 3도 있고 4도 있죠. 그리고 제 돈 주고 산 드론도 있습니다. DJI 제품을 꽤 그래도 나름 몇 개를 쓰고 있는데, 오즈모 포켓 같은 경우에도 AS를 해주는 걸 보고 정말 너무나 진짜 아주 원활하게 빠른 속도로 AS를 해주는 걸 보고 참 좋았습니다. 제가 알기로 땡프로 같은 경우에는 국내 AS 센터가 이제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하지만 DJI 같은 경우에는 이런 AS 같은 경우에도 아주 빠르게 잘해줬다. 심지어 제가 오즈모 포켓을 사용할 때 거기 마이크에 달려있는 그 이 바람 소리 감소하는 요 털 같은 거 있죠. 요거를 분실을 했어요. 분실을 해서 어떻게 이걸 좀 받을 수 있을까라고 한번 연락을 했었는데, 이거를 한 1,000몇백 원인가 해가지고 팔더라고요. 네, 파는 게 어딥니까? 제가 잃어버렸는데, 제 실수로 잃어버렸는데요. 왜냐면 저는 필요한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사야 하는 이유가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도 짧지 않은 영상이었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액션캠을 하나 장만하려고 고민을 하신다면 그 고민을 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제가 한 가지 걱정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땡프로가 지금 이제 12 버전이 나올 거예요. 그게 갑자기 너무 좋게 나와서 이 영상을 찍은 거에 좀 이렇게 좀 부끄러움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조금은 걱정이 되긴 하는데, 지금까지 수년 동안 고치지 못했던 프리징 문제를 이번에 갑자기 고치기는 힘들 거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 뭐 라이딩 영상이든 리뷰 영상이든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혹시나 지금까지 봐주셨다면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